소방기술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소방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방기술 강좌 6번째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스계 소화 설비는 우리 소방현업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혼란스러운 시설입니다. 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우리 소방현업의 실태는 삼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요. 매년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도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무관심이죠. 그래서 무지,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이렇게 삼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이 지식을 좀 많이 퍼뜨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강의 기회를 나중에 또 잡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현장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배관 접합, 그리고 가스 구역의 가스 헤더의 안전 밸브, 방호구역 차단 댐퍼, 홀딩 타임, 도어 팬 테스트, 그리고 방호구역의 과압 배출구, 이산화탄소 저장 시의 누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관 접합을 보시겠습니다. 배관 접합이라는 게 배관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스 배관은 전부 고압 배관이기 때문에 일반 배관하고는 성격이 또 그 연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불활성 가스, 그러니까 질소나 이노젠 같은 경우는 이 충압력이 150바씩이나 되고 하니까 이게 웬만한 플랜트 현장에서도 이 정도의 고압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소화 설비가 하고 있거든요. 소방 설비에서.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관 접합부 신뢰도의 중요성은 그 누설보다는 충격 강도입니다. 충격 강도. 일반적으로 그 수계 설비의 배관은 시험을 할 때 누설을 중요하게 보죠. 충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배관 재질을 어떤 걸 썼느냐, 압력 배관을 썼느냐, 일반 배관을 썼느냐 하는 정도만 따지고 있죠. 이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 시험을 할 때 이 수압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관 속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언젠가 이게 녹슨 그 부스러기가 안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고압 방출을 하게 되면 그 물방울이 총알처럼 날아가서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압가스계 배관에는 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압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NFPA 2001에 보면 7점, 7점, 2점, 4점, 12.1. 이거 절번호가 상당히 깁니다. 그 공기압 시험의 압력을 최소 40 psi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si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죠. 1인치당 몇 파운드냐? 여기서는 40파운드죠. 이것이 우리 미터법으로 또 SI 단위로 환산해 보면 276kPa, 즉 3kg이 채 되지 않습니다. 3바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을 놓고 10분 동안 이제 가압을 했을 때, 압력을 유지했을 때 10분 동안 80% 이상만, 압력이 80% 이상만 유지되면 됩니다. 즉 10분 동안
20% 정도는 압력이 누설돼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즉, 누설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시험을 왜 하느냐?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만큼 시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재밌는 게요. 여기 그 스토리지 컨테이너, 즉 저장 용기로부터 디스차지 노즐, 방출 노즐까지 그 사이에 배관의 방향 전환이 1회 이내이고 그 용접 부위, 접합 부위를 육안으로 다 검사할 수 있으면 압력 시험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강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배관 접합 부의 강도에 대해서는 이게 4.2.3.6절에 용접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메의 보일러와 압력 용기 코드의 섹션 9 여기에 이제 준해 가지고 여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용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메는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그러니까 미국의 설비공학회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 규정한 이 보일러와 압력 용기 코드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관공이 이거 용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전문 용접사가 전문 시방서에 의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장에서 제작할 때도 이제 중간에 한번 검측을 하고 완성된 다음에 검측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가스 집합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관도 이거 이것도 이제 공장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관은 공장 제작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장에서 용접을 하더라도 그건 전문 용접사를 데려다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잘못된 관행으로 많이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이게 배관을 맞대놓고 밖에만 한번 그럴듯하게 두르는 것이죠. 용접 비드가 밖에만 있습니다. 이건 내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측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검측 제대로 않고 다 붙여서 용접해 놓은 다음에 보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V 커팅을 하죠. V 커팅을 요걸 이제 베벨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베벨링 가공을 해가지고 맞대기를 하는데 중간에 여기 2mm를 떼요. 그래야 여기에 용접할 때 그 용접물이 요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요 간격을 완전히 메워서 양쪽 배관을 완전히 그 흠이 없이 접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용접을 하는데 요건 가급적이면 티그 용접, 즉 그 아르곤 용접이죠. 아르곤으로 하는 그 용접을 해가지고 내부에도 그 산화가 잘 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메우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용접 비드는 이제 일반 아크 용접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이 아주 두터울 때는 이걸 한 번에 그 메우질 못하고 용접 비드를 2번씩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가스 헤더의 안전 밸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압가스 시설에는 안전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판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밸브를 한자로 쓸 때 꼭 변자처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변으로 읽죠. 안전변. 근데 그 제대로 된 발음은 판입니다. 안전판.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의 설계 압력을 불문하고 관행적으로 이 소구경 안전 밸브를 설치하거든요. 해왔죠, 지금까지. 이 바늘구멍만한 안전 밸브로는 과압 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최대 예상 위험 압력 이하에서 모든 그 가스량을 방출할 수 있도록 그런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최대 예상 위험 압력이라는 것은 이 헤더가 견딜 수 있는 압력도 있고 또 플랜지, 밸브 그리고 이 플랜지를 연결하는 이 나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압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파손 강도보다는 한참 적은, 그러니까 안전율을 나눠 가지고요, 그보다 한참 적은 압력을 세팅 압력으로 보고, 이 안전 밸브의 세팅 압력으로 보고, 그 압력에서 이 모든 용량을 다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화약제를 가스 저장실 안에 배출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안전 밸브 이후로 그 외로 배출하는, 유도하는 그런 배관을 안 만들어 놓는 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저장실의 안전 그리고 관리 요원의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밸브 토출관은 반드시 5개로 배출되도록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 용인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안전 밸브가 워낙 작기도 했고, 또 이 시스템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선택 밸브가 안 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더가 폭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가스 저장실 안에 이 통째로 쏟아진 이산화탄소 압력 때문에 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이후로 안전 밸브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안전 밸브에 대한 검정 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안전 밸브가 상당히 두터운 플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예측이 안 됐느냐? 고압가스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방에서 몰랐던 것이죠. 물론 그랬으니까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전시장에서 찍은 건데요. 요 헤더에 조그마한 안전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뭐 웬만한 그 건축의 이 가스 소화 설비의 헤더에는 전부 다 이런 게 달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것이 이렇게 조그만하죠. 여기 구멍 조그만한 게 뚫려 가지고 여기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물건인데요. 이건 용도가 이 용기에서 누설되는 소량, 그것이 요런데 이 압력 배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배관이 이 용기만큼 튼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 용기에서 조금씩 누설되는 것을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용기 자체는 충전 압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단단하지만 강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관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량 누설을 시킬 수 있는 이 바늘구멍만 하는 거 가지고 이것이 한꺼번에 터져서 나갈 때, 그리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 선택 밸브가 안 열릴 때,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되질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사고 났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여기 이 플랜지들이 상당히 얇죠. 이 얇은 플랜지들은 이 고압가스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이제 상식으로 감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었죠. 우리 일반 엔지니어들이야 그런 감각 없었다 치고 이 고압 충전해 가지고 나오는 이 공급하는 가스 공급 업체에서도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소방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선택 밸브가 떨어져 나가 버렸죠.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벽이 저 상부에 무너져 가지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 밸브의 진짜 용도, 수십 년 만에 한 번 이런 사고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좀 개선돼 가지고 이런 안전 밸브들을 씁니다. 아까 그 바늘구멍만 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자, 이것이 최근에 어느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 밸브에서 이 밖으로 5개로 나가는 유도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봤더니 이 사이즈가 15mm짜리예요. 15A. 근데 이 15A라는 건 요 밑에 나사 접결구, 이 접결구액이고요. 이거 방출하는 구멍, 요 뒤로 방출하는 시트의 크기는 6mm입니다. 시트. 이 6mm 구멍으로 이 수십 병이 다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대강 느낄 수 있죠. 생각을 안 해서 몰랐을 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세트 프레셔, 이게 설정 압력이 9메가파스칼, 그러니까 90바입니다. 90바. 이 90바로 이런 볼트들이 견딜 수 있을지, 요 두께, 이 플랜지 두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 두께는 보이진 않지만 뭐 괜찮을 걸로 보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링이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게 이 테스트 프레셔, 이게 13.5니까 이 9메가파스칼에 1.5배가 되겠죠. 9메가파스칼, 90바에 이 토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모든 시설이, 모든 부분이 90바에서 이상 없이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이 90바까지는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 선택 밸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가스가 쏟아질 때 이 집합관으로 이게 이 헤더로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이 헤더 안에는 90바를 넘지 않도록 이 안전 밸브가 다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엔지니어링이 됐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자, 가스 헤더의 안전 밸브는 집합관에서 이렇게 안전 밸브를 거쳐 가지고 5개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엔 그 고압가스 배관 안전 밸브의 그 분출 면적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서가 보통 없는데 그래도 이 현장에는 이게 있길래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있다는 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자면, 자, 안전 밸브의 필요 분출량을 계산을 하는데 시간당 필요 분출량이 kg/h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계산 결과는 1674.17kg/h로 나왔는데요. 이게 왜 kg/h가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식도 좀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은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당 분출량이 아니죠.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는 그 할로카본 계열에는 그 방출 시간이 10초입니다. 10초. 그렇죠? 그리고 이 질소나 이너젠 같은 이 고압가스, 불활성 가스는 이게 충전 압력이 한 150바 정도 되는데, 150바 이상이 되는데, 그거 1분 또는 2분에 다 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B 화재는 1분이고요. 클래스 A와 C 화재는 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양이 1분 동안에 다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kg/h가 아니라 kg/min이 되고, 그러면 시간당 배출량은 이것의 60배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1분 동안에 나가는 거니까, 1분 동안에 나가는 걸로 해야 되니까 굳이 시간당으로 하자면 이것의 60배가 돼야 정상적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변 분출 유효 면적 해가지고 요 식이 있는데, 요건 이제 고압가스 관계법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W 있죠. W 요것이 여기서 규정한 1674kg/h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식에 kg/h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kg/h는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시간당 배출량이 1674가 아니라 이것의 60배가 돼야 되죠. 60배. 60배면 약 얼마입니까? 한 10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계산했더니
분출량 결정 압력은 약 90바죠. 9011kPa니까 9011kPa니까 한 90바 정도 됩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안전 밸브 세트 포인트 9메가파스칼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제 필요 분출 면적이 약 20제곱밀리미터가 됐습니다. 20.71제곱밀리미터. 그래서 6mm짜리를 선정을 했다. 왜냐? 6mm짜리는 28.26제곱밀리미터니까 여기서 계산한 20.71보다는 크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당 양을 이것의 60배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20이 아니고요. 이것의 60배, 1200 정도가 됩니다. 1200. 그러면은 구경은 6mm가 아니고 약 40mm 정도 되죠. 40mm하고 6mm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관 중에 하나는 안전밸브 관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전밸브가 되고 이것이 5개로 나가는 그런 유도관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안전밸브 도관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지 용기용 그 조그마한 안전밸브 여기에 그것인 것 같군요. 용기용 안전밸브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호구역 차단 댐퍼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 차단 댐퍼로 많이 쓰는 게 피스톤 릴리즈 댐퍼죠. PR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스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이 수시로 작동 가능 상태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주먹구구식인 것이 이 가스관, 동관이죠. 동관. PRD를 구동시키는 동관을 어디서 인출할 것인가. 즉 방출 노즐 바로 앞에서 압력이 다 빠진 다음에 인출해도 괜찮을 것인지 아닌지 지침이 없죠. 가스관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해도 될지 그것도 지침이 없고요. PRD 하나로 작동시킬 수 있는 댐퍼의 크기, 형태, 수량 아무것도 지침이 없습니다. 동관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댐퍼 구동 방식을 전동식 모터 구동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요즘 많이들 바꾸고 있죠. 이것은 비상발전 기실인데요. 비상발전 기실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그림에는 지금 이 부분 라디에이터 부분에 댐퍼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래된 것이니까요. 최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디에이터라는 게 이 라디에이터라는 것이 이 엔진을 냉각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가스를 방출하면 여기로 다 나가버리고 이 홀딩 타임 동안 이 가스 농도가 유효 농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라디에이터에다가 이 댐퍼를 달아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없는 데가 많다. 없는 데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는 가스계 소화 설비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홀딩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홀딩 타임은 가스의 유효 소화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는 없는데 당연히 없으면 제대로 된 기준을 찾아야 되니까 NFPA를 봐야 되겠죠. 보통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인데 사실은 꼭 10분은 아니고 소방대가 출동하기 할 때까지 시간 또는 10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가스계 소화설비 가지고 완전히 불을 끈다기보다는 일단 소방대가 출동하면 소방대가 끄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홀딩 타임의 10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호 공간을 완전히 밀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홀딩 타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도어팬 테스트를 해봤더니 도무지 밀봉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이 보완을 위해서 보충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충 공급이라는 게 전량을 다시 한번 공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효농도에서 떨어지는 만큼만 공급하면 되니까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지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연구가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도 해보질 않아서 문제죠. 다음 도어팬 테스트입니다. 도어팬 테스트는 이 방호 구역이 완벽하게 밀봉이 잘 돼서 이 가스가 새어나가 버리질 않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장치죠. 시험해 보는 것이죠. 도어팬 테스트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즉 많이 새나간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슬라이딩 도어가 보통 방화문 이 스윙 도어보다 이제 누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문제가 되고, 다음에 최적이 작은 공간, 똑같이 방화문이 하나 있어도 최적이 큰 공간에서 그 방화문 하나의 누설 틈새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아주 작은 방에서 이 누설되는 거하고는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공간은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문을 안 만들 수도 없고요. 이게 소형 피트가 대개 이런 건데요. 소형 피트에 가스계 소화 설비를 쓴다면 그거 도어팬 테스트 해보면 거의 다 불합격 나올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전력선 다발이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중벽, 그러니까 지하실일 경우에, 지하실 외벽일 경우에 그 벽에 결로가 생기죠. 그래서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벽을 만드는데, 그 이중벽을 만들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또 구멍 뚫어요. 통기구를. 사실 아무 기능도 안 하는 쓸데없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뚫습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그쪽으로 다 새어나갑니다. 시멘트 블록벽은 이 자체가 조금 통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가 좀 조금씩이라도 새어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배수 트렌치, 배수 트렌치가 옆방으로 또는 다른 공간으로 나가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밸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 트렌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밑으로 그 집수형을 파가지고 집수형을 통과해서 물이 나가도록 하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트렌치 나가는 구멍에다가 이를테면 플랩을 달아가지고 물이 흘러갈 때만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통기관도 역시 5개로 나가기 때문에 가스가 새어나가는 구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어팬 테스트 할 때 이 테스트 오류 발생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턴 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선 다발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주변에 이 까만 건 이제 그 방화 충전재입니다. 방화 충전재. 그런데 이 동그란 것들은 전력선인데요. 이 전력선이 이렇게 여러 개 나가더라도 이 트레이에 일렬로 쫙 깔아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화 충전재로 다 메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키면 충전재가 요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다 새어나갑니다. 이거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리턴 패스를 설명을 좀 드리죠. 이 검사 대상 공간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공간이 뭐 방제실일 수도 있고 배터리실일 수도 있고 또 뭐 비상발전기실이나 뭐 이런 데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는데, 이 들어간 문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계단실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창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창문으로 이 가스가 새어나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출입문을 열고 여기다가 도어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도어팬에서는 여기서 이 불어넣는 양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이 도어팬 전후의 압력차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압력차에서 요 공기가 얼마가 나가느냐, 보통 50파스칼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50파스칼이 되도록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50파스칼 상황에서 이 공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걸 알면 이 밖으로 나가는 누설량을 알 수가 있는데, 누설 틈새 면적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여기서 1, 2차 측 압력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검사 대상 공간과 밖에 외기 아니면 이 새어나가는 주변 요 압력차입니다. 요 압력차가 얼마일 때 거기서 새어나가는 공기량을 알면 이 누설 면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누설 틈새 면적을. 그런데 여기 이 도어팬에서 요 바깥에 요 압력차를 재기는 어려우니 요 1차 측 압력을 재는 1차 측 압력과 검사 대상 공간의 차압을 재는데, 이 1차 측 공간이 이 문이 확실히 열려 있어 가지고 요 밖에 공간하고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압력차가 바로 이 압력차가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공기량은 나가는 공기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검사 대상 공간의 밀폐 성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계단실이 문이 닫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제실이라서 뭐 2층에 올라가 있다든가, 배터리실이 뭐 상당히 뭐 10층, 20층에 올라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 비상발전기실이 지하 뭐 4, 5층에 있는데 그 출입구가 계단실로 들어간다고 보면, 이 계단실 문을 닫아버리면요, 이 도어팬 가동하자마자 계단실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 공기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요. 이 계단실 압력이 뚝 떨어지고 여기는 별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 압력차는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 압력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이 공간과 이 바깥 공간의 압력차가 크고, 그렇게 큰 압력차에서 이 누설 공기가 얼마가 되는구나 하고 잘못 오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오해를 해가지고 이 도어팬 테스트가 제멋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여기 한 사람이 보초를 서야 됩니다. 누가 또 닫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리턴 패스, 즉 여기 이 바깥에서 이 도어팬의 1차 측까지 돌아오는 이 경로가 완전히 자유 경로가 돼가지고 이 압력 차이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리턴 패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방호구역 과압 배출구를 보겠습니다. 우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방송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죠.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가스로 불을 끄는 신기술이 도입됐지만 가스압력 배출구를 만들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출동 김대경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추신경인 종합정보통신센터입니다. 화재시 첨단 장비의 보호를 위해 가스로 불을 끄게 돼 있습니다. 사용가스는 이너젠 가스. 이 가스는 실내의 산소를 희석시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을 만큼 산소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순식간에 뿜어지는 이너젠 가스의 양은 방 크기의 절반 정도, 엄청난 양입니다. 만약 가스 배출구가 없다면 불이 꺼지기도 전에 약한 곳이 터지면서 불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가스가 빠져나갈 틈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빼주는 게 따로 장치가 없네요. 그런 장치가 뒤에 있겠죠. 그 압력이 팽창되는 그만큼이 이 안으로 천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압이 위로 빠져나가는 상태니까 괜찮죠. 과연 괜찮을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부정적입니다. 그 압력만을 배출할 수 있는 계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계급을 안 하면은 다른 그 구조물이 파손된다든지 실내에 있는 어떤 그 통신 시설이 있으면 통신 시설이 파괴될 것이고. 말썽이 일자 몇몇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실험이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현재 이너젠 가스 소화 시스템이 설치된 대형 건물은 인천 신공항과 아센빌딩의 중요시설 40여 곳, 모두 가스 압력 배출구가 없습니다. 불을 피우고 철문을 잠근 뒤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정확히 3초 뒤 가스 압력을 견디다 못해 철문이 휘어지면서 자물쇠가 터졌습니다. 철문이 그렇게 밀려서 압력에 의한 영향을 받으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스가 새나가는 바람에 작은 불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너젠 가스 시스템을 채택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공사 관계자들이 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이너젠 가스 시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회사 규정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가스 배출구를 왜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계를 한 소방업체는 하청을 준 건축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건축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뭐 구멍 내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요. 자기네들은 뭐 디자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기계나 전기나 이런 설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고. 신공항 건설 당국자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들은 설계 전에 업자들과 함께 충분한 실험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스템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이너젠 가스 소화 시스템은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뒤 매년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설비에 대한 소방당국의 시설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 또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자, 잘 보셨죠? 이 과합배출구의 누설 문제는 이 과합배출구 자체가 이제 누설될 수도 있어서 이 도화팬 테스트에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과합배출구의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은 도화팬 시설에서, 도화팬 장치에서 이걸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으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예, 물론 3초 만에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내부에 압력이 이제 과압이 차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또 배출 방향의 공간 특성 문제가 있습니다. 옥내로 배출하느냐, 옥외로 배출하느냐. 옥외로 배출한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옥외로 나갈 수 없는 경우, 뭐 지하철 한가운데 있다든가, 그때는 주변 옥내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옥내 주차장 정도로 나가는 건 괜찮겠습니다. 괜찮겠는데, 그것도 주차장이 아니고 옆에 인접 공간일 경우 그 공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도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일 경우에 이건 무조건 옥외로 나가야죠. 옥내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터뜨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 그 2000년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23년이 지났고 그 후로 이 과압 배출구를 해야 된다고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과압 배출구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충분히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배출 방향의 공간, 그 어디다 배출을 하느냐, 그리고 건축 취약 구조가 어디인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조적벽체냐, 건식벽체냐, 유리창이냐, 출입문이냐, 셔터냐 하는 이런 공간 구조 요소들이 있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이거 할 거냐, 계산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벽이 날아가지 않았죠. 문이 터져 나갔죠. 철문이. 조적벽체도 1비쌓기로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0.5비쌓기로 한다면 질소가 터져 나갈 때, 또는 이노젠이 터져 나갈 때 아까 그 동영상처럼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은 어떨까? 유리창이 작으면 괜찮아요. 근데 유리창이 크면 이거는 상당히 취약하죠. 그럼 어느 정도를 큰 유리창이라고 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리창도 엔지니어링이 돼가지고 이것은 몇 파스칼까지 견딜 수 있다 하는 그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그 건축에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출입문, 철문이지만 이 출입문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면 상당히 허약하게 나가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 상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배출구입니다. 배출구. 이 배출구는 그 이제 안전밸브, 그 시스템의 안전밸브하고는 다릅니다. 시스템의 안전밸브는 그 배관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배출구는 건축 구조를, 이 공간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전혀 다른데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요거 가로 세로 한 40cm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출한 그 뒤가 어디로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가
지하철 전기실의 이산화탄소. 이거 상당히 큰 문제죠. 지하철 전기실의 이산화탄소. 이 지하철이 상당히 전부 오래전에 만든 것들이 돼가지고 배출구가 없습니다. 배출구가 없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그 사진으로 본 용인 삼성전자 용인 공장, 기흥이죠. 삼성전자 기흥 공장의 그 이산화탄소 해도 폭발 사고처럼 이산화탄소가 일제히 방출된다면 이 과합 배출구가 없는 지하철 전기실의 문, 이 문이 또 되게 커요. 왜냐하면 장비 반입구를 겸하기 때문에 그 큰 문에 걸리는 엄청난 힘을 그 철문들이 견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터져 나오면 그 가스가 어디로 갈까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깔려서 결국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갈 것인데, 지하 승강장에는 도어가 달렸죠. 그래가지고 문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일제히 점검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며칠 전에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가지고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누출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전에는 몰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무책임 무관심으로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셔터를 한번 볼까요? 변전실은 또 셔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변압기가 크기 때문에 셔터가 대단히 큰데, 이 셔터가 KS 기준을 보면 제일 단단한 게 풍압 1200파스칼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 농도가 50% 이상이죠. 50%면 5만 파스칼인데요. 5만 파스칼. 그러니까 어디로 배출되지 않고 한꺼번에 50%가 배출되면 5만 파스칼이 올라가는데, 이 1200파스칼 가지고 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엔지니어링이 되어야 합니다. 요건 셔터죠. 상당히 커요. 이 셔터가 과연 어느 정도 힘에 견딜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셔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든요. 자, 이건 전기실 문인데요. 이 전기실 문도 장비 반입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즉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대단히 큰 것이죠. 이 전기실 이 거대한 문을 고정하고 있는 건 요 위에 그 지름 한 1cm쯤 되는 그 스토퍼 장치 하나뿐이죠. 그거 하나가 이 거대한 문에 걸리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은 또 이 문과 요 라커 장치, 요 조그만 라커를 가지고 딱 걸려 있는데, 이 안에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방출될 때 과연 이 문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터져 나올 때요, 이 가스가 뭐 질소나 이노젠이라면 뭐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가 터져 나온다고 하면 이 주변 공간이 전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옆방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과합 배출구를 이 옥외로 향하도록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방으로 배출을 해요. 옆방은 이 전기실보다 옆 공조실이 최적 단위는 3배가 더 커요. 이쪽보다. 그래가지고 과합 배출구를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과합이 배출되면 최적이 1 플러스 3 해가지고 전체 최적이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은 4분의 1로 떨어질 것입니다. 4분의 1로 떨어진다면 이것이 처음에 5만 파스칼이 될 때, 5만 파스칼은 사실 이제 방출이 끝난 다음에 얘기고요. 다음에 5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방출할 때 안에 공기만 싹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방출된 소화가스와 공기가 섞여가지고
이제 일부가 방출되고 남는 것이 이 50% 농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방출할 때는 거의 한 8만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됩니다. 그것이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해도 2만 파스칼인데 과연 이 문들이 견딜 것인가? 이것도 엔지니어링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 이런 면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소방 현실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산출식, 이게 이렇죠. 꽤 복잡해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 가스가 방출될 때, 가스가 방출되면서 저쪽에 있는 그 공기만 싹 밀어내버리고 나머지 공기와 가스가 잘 고루 섞인다면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가스는 방출돼 가지고 공기랑 다 뒤섞여서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이 과합 방출구로 배출되는 것은 공기만이 아니고 소화가스도 상당히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50%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한 80% 가까이 방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화약제는 기존 공기와 뒤섞이면서 일부를 방출하여 압력을 정상화합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저장실의 누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압력이 심각한 상황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발전소를 갔더니 물론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좀 허술한 그 저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터져도 뭐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은 아닌데 점검하러 그 저장실에 들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산화탄소 분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 밖에다가 산소 측정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산소가 위험한 정도로 저하가 되면, 산소 농도가 저하가 되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위험 한도는 한 5% 정도로 보죠. 장시간 노출일 때는 사람이 신체가 이산화탄소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2%만 넘어도 안 되는데, 잠깐 노출될 때 5%를 한계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5%가 되면 산소 농도가 그렇게 위험할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CO2 누출로 공간 농도 5%가 되면 산소 농도는 전체의 5%가 떨어지죠. 즉 21%에서 20%로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나머지는 질소, 산소보다 4배나 많은 질소가 4%포인트가 떨어질 것이고 산소는 1%포인트가 떨어져서 CO2가 공간 농도의 5%를 차지해도 산소 농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18%까지는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소 분압이 실제 산소 농도 15% 이하가 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죠. 자, 퀴즈를 좀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비상발전기실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 시에 발전기 운전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상발전기실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작동했다는 것은 화재가 비상발전기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화재가 없습니다. 즉 비상발전기는 가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동을 안 하는데요. 설령 가동을 했다 치더라도 가스계 소화설비가 작동해 가지고 소화가스가 노출되면 비상발전기실 내부의 공기는 소화가스가 섞인 연소 불가능한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흡입했을 때 발전기 엔진은 바로 꺼져 버립니다. 즉 발전기 운전을 할까 말까 문제가 아니고 작동을 아예 안 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요거 좀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전기실의 수손 피해 또는 감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설계하는 것 좀 어렵겠죠? 그거 하고 가스계 소화 설비의 신뢰성 확보하고 어느 쪽이 쉬울까? 가스계 소화 설비를 확실히 신뢰하도록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도록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하고 이 화재 그 전기실에도 수계수화 설비 뭐 저는 이제 워터미스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수손 피해를 줄이고 감전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더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건 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꽤 오래 했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2월 달쯤에 이 가스 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시 재연 설비에 대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